이번에 배워볼 오이는 두렵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공갈입니다. 여기서 공은 두렵다, 갈은 꾸짖다, 풀어서 이해하면 두렵게 꾸짖다, 즉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공갈 협박, 공갈을 일삼다, 공갈 때리다, 공갈 치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갈을 공유하는 단어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갈취의 갈은 꾸짖다, 취는 취하다, 풀어서 이해하면 꾸짖어 취하다, 즉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갈취 행위, 갈취를 당하다, 갈취하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다음 표현은 공포입니다. 여기서 공은 두렵다, 포도 두렵다, 풀어서 이해하면 두렵고 무섭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공포심, 공포감, 공포 분위기, 공포에 떨다, 공포를 느끼다, 공포와 싸우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포를 공유하는 단어는 잘 없으므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표현은 공룡입니다. 여기서 공은 두렵다, 룡은 상상의 동물인 용, 풀어서 이해하면 두렵게 하는 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영어 dinosaur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무시무시한, 강력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dinosaur가 한자어로 공룡이라 번역되었는지 이해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많은 것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룡은 두개골에 눈과 코 구멍을 제외하고 측면에 2개의 구멍이 있어서 이궁류에 속하는데 일반 파충류와 조류도 이궁류에 속합니다. 참고로 포유류는 하나의 구멍이 있어서 단궁류이고 거북이만 구멍이 없어서 무궁류입니다. 이궁류, 단궁류, 무궁류는 모두 중생대 이전에 살았던 같은 척추 동물에서 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룡은 일반 파충류와는 다르게 다리 관절이 아래로 곧게 뻗어 똑바로 서서 다닐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흔히 공룡은 운석 충돌과 화산 활동에 의하여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대한 공룡은 멸종된 것이 맞지만 몸집이 고양이보다 작고 2발로 걷는 공룡 일부는 살아남았고 지금까지 계속 진화하여 전 지구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전 지구인이 식용으로 자주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은 공룡을 우리는 지금 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마케팅으로 활용하여 닭이나 칠면조 고기를 판매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룡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공룡 고기를 좋아합니다. 이 뭔 개소리야! 새의 조상은 공룡 중에서도 티라노사우루스가 속해 있는 수강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선 이족 보행을 위한
골반 및 발가락 개수 등의 골격 구조가 유사하며 새의 알과 공룡알 구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진화하면서 발현된 유전자의 스위치를 차단하면 진화 이전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닭의 배아로 실험한 결과 종아리 뼈가 공룡처럼 변하고 부리가 공룡 주둥이처럼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기낭이라는 공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낭은 공기 중의 산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게 도와주는 신체 기관입니다. 그럼 기낭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의 폐에 의한 호흡기에선 폐 안에 산소가 채워질 때와 이산화탄소가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공기를 폐로 보내는 경로와 내보내는 경로가 같아서죠. 하지만 기낭기에선 폐 주위에 있는 기낭이란 특수한 주머니를 써서 공기를 폐로 보내는 경로와 내보내는 경로로 나눕니다. 그 결과 폐 속엔 늘 신선한 산소가 흘러서 산소를 언제나 가둬둘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낭은 포유류 호흡기에 비하여 3배나 효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중생대에는 기낭을 가진 공룡이 몸집을 크게 키우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산소 농도가 낮은 곳이 있는데 바로 높은 하늘입니다. 새는 기낭이 있으므로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호흡하며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수강류 공룡에서 새와 같이 다양한 깃털이 발견되었습니다. 수강류 공룡은 비행이 불가능한 신체 구조인데 왜 깃털을 가지고 있을까요? 새와 같이 보온의 목적과 짝짓기 구애의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돌연변이로 우연히 깃털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고 화려한 깃털을 가진 수컷이 암컷에게 선택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깃털에는 일반 털보다 복잡한 색상 패턴을 새겨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깃털 유전자는 계속해서 선택받고 세대를 거치면서 더 많은 깃털 유전자가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깃털이 점점 더 많아지자 나무와 나무 사이를 활공하는 용도로도 깃털을 사용하였을 것이고 점점 더 진화하여 날개의 형태를 갖추어 깃털을 비행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깃털은 처음부터 비행을 목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생명은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연한 돌연변이가 생존과 짝짓기에 유리하면 세대를 이어서 계속 전해지는 것입니다. 즉, 우연의 결과가 자연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바로 진화입니다. 그렇다면 공룡은 과연 복잡한 패턴의 화려한 깃털 색깔을 볼 수 있었을까요? 중생대에
1억 6천만 년 동안 가장 번성한 공룡은 주로 낮에 활동하였는데 색깔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공룡이 먹이를 찾거나 위험을 피하는데 더 유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룡은 오랜 세대를 거쳐서 색깔을 볼 수 있도록 진화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척추 동물 중에 새의 눈이 가장 발달하였는데 가시광선뿐만 아니라 사람은 볼 수 없는 자외선까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날면서도 작은 물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아마도 중생대에 낮에 활동한 공룡의 유전자가 새에게 전달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중생대의 포유류는 작은 몸집으로 공룡을 피해 밤에 주로 활동하였기 때문에 색깔까지 볼 수 있는 눈은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포유류가 낮에도 활동한 시기는 거대한 공룡이 사라진 신생대부터 시작하여 6,500만 년이 전부입니다. 공룡에 비하면 훨씬 짧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대부분의 포유류는 색깔을 구별하는 시각세포가 없거나 파란색과 노란색 시각세포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새처럼 화려한 색깔로 구애하는 포유류가 잘 없는지 이해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오직 사람을 포함한 일부 영장류만이 노란색 시각세포를 빨간색과 초록색 시각세포로 분화시켰고 빛의 삼원색을 바탕으로 모든 파장의 가시광선을 볼 수 있게 진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부 영장류만 이렇게 진화하였을까요? 영장류는 활엽수에 의존하여 살았는데 아프리카 열대 활엽수의 어린 잎은 붉은색을 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린 잎은 다 자란 잎에 비해 섬유질이나 독성 물질이 적어서 먹기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의 먹이이기도 한 활엽수 열매는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다 익으면 먹을 수 있도록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빨간색까지 볼 수 있는 영장류가 먹이 활동에 큰 이점을 가져서 번성했을 것입니다. 인간은 색을 보는 능력을 먹이를 찾거나 이성을 유혹하는데 그치지 않고 색에 감정과 의미를 부여하여 문화와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새의 깃털이나 식물에서 색을 얻었지만 지금은 동식물이 만들지 못하는 색까지 만들어서 색을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식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직 조금 더 남았습니다. No, God! 다음 표현은 공황입니다. 여기서 공은 두렵다, 황은 어리둥절하다. 풀어서 이해하면 두려움이나 공포로 갑자기 생기는 심리적 불안 상태라는 의미가 됩니다. 영어로는
페닉이라고 합니다. 페닉의 어원은 그리스 신화의 판이라는 신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판은 신들이 거인들과 싸울 때 엄청난 소리로 거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숲을 지나가는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의 악마 이미지는 판의 뿔 달린 외모를 토대로 만들어질 정도로 패닉은 극심한 공포를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주로 공황장애, 공황발작, 공황상태, 경제공황, 대공황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공황장애란 의학 용어로서 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황발작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공황발작이 일어나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며 곧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공황 상태는 실제로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누구에게나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반면 공황장애는 특별히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체의 경보 체계가 오작동을 일으켜 위협을 느끼는 병적인 증상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것을 밝히면서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공황장애는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필요하며 완치가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신과 전문 의사의 진료를 통해서 약물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공황이란 자본주의 경제에서 상품의 생산과 소비의 균형이 깨지고 산업이 침체하고 기업이 파산하며 실업자가 많이 생기는 등 경제가 급격하게 혼란에 빠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사상 최대의 공황으로 거의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여기에 말려들었으며 그 여파는 193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황을 공유하는 단어를 추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당황의 당은 당황하다, 황은 어리둥절하다. 풀어서 이해하면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로 당황하다, 당황스럽다 등의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